1950년대 말, 물론 시대적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책임져야 될 정부가 강제적인 상황에서 공작원을 선발하고 위험한 밀항선에 승선시켰다는 사실. 더구나 차후에는 그 존재마저 부정했다는 것은 참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40여 년간 묻혀있던 북성 저지 공작 사건이 밝혀지게 된 계기는 바로 이 한 장의 사진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시 일본으로 밀파되기 전 공작원들이 함께 모여 찍은 단체 사진입니다. 현재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정부에 권고한 상태입니다. 이렇듯 작은 사진 한 장으로도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기록이 가진 힘입니다. 반만년, 한민족의 혼이 담긴 기록들. 그 옛날 거짓없는 기록을 위해 사관들은 목숨까지 내걸었습니다. 삶이 있고 역사가 있고 정치가 있고 문화가 있는 기록. 그러기에 기록은 한 나라가 밟아온 흔적이며 역사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일본은 실록을 집필하는 춘추관을 없애고 우리 말과 글의 사용을 금지시키는 등 기록 문화의 전통을 강제로 단절시켰습니다. 미국은 군정 당시 우리 역사를 결정지은 주요 문서들을 모두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뒤이은 한국전쟁. 모든 것이 파괴되고 모든 것이 전쟁의 포화 속에 흔적 없이 사라져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렇듯 굴곡진 현대사를 거쳐오면서 우리는 기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도 사라졌습니다. 지난 2004년 한 일간지의 기획기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록이 없는 나라 한국. 정부의 기록관리 실태에 대해 심도 있게 보도한 이 기획기사는 당시 미비했던 기록관리에 대한 법제도뿐 아니라 기록문화에 대한 정부와 공무원들의 의식부재를 신랄하게 꼬집었습니다. 평소 정부를 상대로 취재를 하면서 많은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그 취재 아이템에 대한 자료를 정부에 요청을 하면 정부에서는 자료가 없다. 그 담당자가 바뀌어서 잘 모르겠다. 자료를 어디에 뒀는지 잘 모르겠다. 라는 반응들이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이건 국가 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판단을 하고 취재에 착수를 했던 겁니다. 실제로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국가기관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멋대로 문서를 버리는가 하면 기록 작성과 보관 원칙을 제대로 지키는 것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문서 이관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묻자 공무원의 인식과 관심 부족이라는 대답이 57.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그 외 제도적 장치 부족과 협소한 장소 등도 주요 원인으로 제기됐습니다. 그 취재팀이 당시 그 정부의 문서고를 잠입 취재를 해보니까 거의 쓰레기장 수준이더군요. 그 곰팡이가 슬고 문서고에 곰팡이가 슬고 찢어지고 폐지 공장을 방불케 할 정도였습니다. 소중한 국가 기록들이 썩어가는 그런 지경이었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기록이 곧 역사라는 그런 역사 의식이 결핍되어 있는 그 공무원 사회 풍토,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탁상 행정,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과 관심 부족, 정부 기관에서 없어져야 하는 각종 편법.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기록이 없는 나라 한국이라는 참담한 현실을 만든 것입니다. 기록이 없는 나라,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기록은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의 과정과 결과를 담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특히 정부 기록은 역사인 동시에 나라를 이끌어가는 주요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생산하는 기록 중에 대통령 관련 기록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가장 민감한 기록들을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대통령 관련 기록은 어떨까요? 정부 수립 이후 60년.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정 역사를 담은 대통령 기록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현재까지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는 대통령 기록은 약 33만 건. 그중에 절반 이상인 17만 건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재임 당시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 이전의 기록들은 거의 없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보다 심각한 것은 그나마 남아있는 33만 건의 기록마저도 법률 시행 재가 문서나 시청각 자료가 대부분이어서 국가 주요 정책의 추진과 결정 과정을 제대로 알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대통령 관련 기록이 없는 이유는 대부분의 역대 대통령들이 재임 시 추진했던 중요 정책에 관한 문건들을 일찌감치 없애버렸거나 혹은 퇴임 후 개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처리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기록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은 어떤 인식적인 측면이나 제도적인 측면 이런 것 때문에 사적인 소유물로 생각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따라서 뭐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보도됐었는데 무단 유출된 기록들이 전직 대통령 사저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경우 재임 당시의 외교 통치 문서나 보고서 등은 연세대학교에서, 개인유품은 사택인 이화장에서 각각 보관하고 있습니다. 남다른 기록열로 유명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청와대 역사상 최초로 통치사료 비서관실을 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퇴임하면서 트럭 서너 대 분량의 기록물을 사저로 가져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록물 관리 실태는 전혀 알 수가 없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소장한 기록마저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렇듯 한국 역대 대통령의 유품과 기록 대부분은 사람들 앞에 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채 침묵하고 있습니다. (1997년은) 우리나라 기록관리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해입니다. IMF 이행과 관련된 문서의 은폐와 파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기록관리의 중요성이 전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국가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시작했고 지난 1999년 국민의 정부 당시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000년 1월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부터 정부 내 모든 기관은 문서 보관을 의무화하고 공문서뿐 아니라 회의록, 비공식 보고서까지 남기도록 법으로 규정됐습니다. 그러나 기록 문화에 관한 본격적인 혁신이 이루어진 것은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새 출발 못합니다. 기록물 관리부터 새롭게 하고 지난날에 이런 처리에 대해서 얼렁뚱땅했던 것도 다 국민들 앞에 진상 공개하고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맹세해야 됩니다. 2004년 8월 당시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실에서 처음으로 국가기록관리 체계 개선 문제에 대한 대통령 보고가 있었고 같은 해 10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아래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 설치가 공식화됐습니다. 1년 후인 2005년 10월 4일 드디어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이 완성됐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최초로 국가기록 관리 체제의 혁신을 공식화하는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이 국가기록관리 혁신은 사실 이제 참여정부가
굉장히 열성을 갖고 추진했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꽤 많은 성과를 이제 거두었다고 평가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록의 생산에서부터 활용의 단계까지 이 모든 과정에 걸쳐서 혁신 작업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기록관리 혁신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2007년 4월 2일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제가 냈던 법은 이제 예문춘추관법이라고 해서 대통령 기록물에 관련된 법안을 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에서 정부에서 대통령 기록물법이라고 해서 이제 법안을 내서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심의돼서 대통령 기록물법으로 이제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34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가장 큰 의미는 무엇보다도 대통령 기록물 관리의 투명성을 보장해 후손들에게 국정기록을 안전하게 물려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매년 대통령 기록물의 생산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보존기간이 지난 기록물을 폐기할 때에도 절차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모든 대통령 기록물의 공개 원칙을 법령으로 분명히 명시함으로써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외에도 대통령 기록물을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통령 기록관 설치를 명시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 기록물은 이 법에 의해서 관리되기 때문에 함부로 파기한다거나 없앤다거나 숨긴다거나 하지를 못하죠. 이제 법에 의해서 이제 모든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에 생긴 모든 자료, 기록들은 이제 국가의 책임하에 이제 관리 보존된 것을 의미합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 제도입니다. 국가 안전이나 국민 경제 등에 관련된 민감한 기록물의 경우 공개를 꺼려 인위적으로 폐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정 기록물 제도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필요한 기록을 일정 기간 동안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록을 제대로 남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해주는 장치입니다. 기록 관리는 기록의 생산에서부터 활용, 평가 선별, 이관, 보존, 이제 사회 활용 이런 것까지 모든 과정을 우리가 이제 기록의 어떤 생애라고 얘기를 하고 그 전체를 일관되게 관리하는 과정이 이제 기록 관리 과정인데요. 이제 우리나라의 기록 관리는 본궤도에 들어가는 그런 초입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꽤 많은 이제 성과를 우리가 거두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아직 시작 단계이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들이 개선해야 될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대통령 관련 기록물은 국가 소유가 되었고 어느 누구도 함부로 기록을 없애거나 임의로 파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지금까지 대통령 관련 자료들은 개인적으로 처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앞으로는 대통령 기록관을 통해 국가가 대통령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보호할 수 있는 기록은 필요한 기간만큼 철저히 보호하지만 공개할 수 있는 기록은 적극 공개에 활용하자. 이렇듯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의 혁신은 차근차근 그리고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짚어가며 진행돼 왔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지난번 제1차 참여정부에서는 기록관리를 통해 업무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넓혀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록 문화를 만들자는 대통령의 의지 아래 기록관리 혁신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시도됐습니다. 이 고객을 어떻게든 넘고 기록 관리를 100%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기록 중에 필요 없는 기록이 상당히 많겠지만 100% 기록을 남긴다는 원칙을 가져가지 않으면 아주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모든 기록들이 다 산일되는 거고 결국 기록 문화는 유지할 수 없는 것이지. 마침내 2004년 하반기 정책 제안부터 온라인 결제 과정, 해당 부서의 의견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업무관리 시스템 이지원이 완성됐습니다. 이지원은 기존 업무의 과정과 개념을 생산 단계부터 기록으로의 보존을 고려한 혁신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는 이 작업을 모든 것을 다 기록으로 남기고 그 기록으로 남긴 것을 고스란히 다음 정권에 넘겨주자라는 게 제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실제 이제 현재 지금 시점에서 그게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업무를 뭔가 체계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도 옛날에 사람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했다면 이제는 시스템에 의해서 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가이드하는 방식으로 업무 방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체계화됐다고 할 수 있죠. 이지원에서는 청와대에서 발생하는 모든 업무 내용과 문서, 자료 등이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처리됩니다. 그 과정에서 누가 처음 정책을 입안했는지, 의사결정 과정에서 누가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그리고 관련 부처 이해관계자와는 어떤 협의를 거쳤는지 등의 정책 검증 과정이 투명하게 제시됩니다. 이런 행정 경로의 투명성과 함께 각 의사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책임성까지 확보합니다.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결재까지 이루어지면 하나의 안건에 관련된 보고서가 이지원을 통해 완성됩니다. 저희가 업무 보고를 대통령님께 올린다든지 수석님께 올릴 때 그 각 단계별로 그 의견이 전부 첨부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그 변경이 됐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다 알 수가 있고요. 굉장히 투명해지고 그런 점에서 또 나중에 그런 지시사항을 관리하는 데도 편리하고 그런 점에서 아주 효율적인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의 개발과 활용은 일하는 정부, 신뢰받는 정부, 대화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었습니다. 모든 문제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문서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 지금 청와대도 이걸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기록은 무관심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의 기록관리 실태가 보고됐으며 이후 혁신이라 평가될 만큼 기록문화 전반에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 기록의 생산이 기존의 종이 중심에서 전자 문서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자기록의 관리를 위해 참여정부는 기록관리 시스템을 새롭게 개발했습니다. 네, 이제 RMS 시스템은 이제 레코드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고요. 대통령 비서실의 이제 기록관리 시스템을 말합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생산한 이제 대통령 기록을 이제 업무관리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이지원으로부터 이관을 받아서 기록이란 관점에서 관리를 하고 이제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제 대통령 기록관으로 최종 이관을 준비를 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새로 개발된 기록관리 시스템은 전자기록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진본성, 이용 가능성, 신뢰성, 무결성 등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진본성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그대로의 기록을 변경 또는 변제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본성 유지는 결제와 수정 과정을 거치면서 버전이 변하는 전자기록의 특성상 기록의 증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관리 체계입니다.
특별히 지정 기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수 암호화 장비를 이용을 해서 암호화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외부로부터 복구화가 불가능하고 외부 침입으로부터도 차단이 되고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 적용된 암호화 시스템은 일반 민간에서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국정원의 특별하게 국정원과 협의하에 개발해서 적용된 암호화 장비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기록의 유실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변조라든가 진본상에 또 훼손해줄 우려가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은 이용 가능성입니다. 이용 가능성은 기록의 위치를 찾을 수 있고 기록을 검색할 수 있으며 보일 수 있고 해석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록 관리 시스템에서는 기록 파일들을 PDF와 XML 같은 장기 보존 포맷으로 변환시켜 관리하고 다양한 검색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기록은 생산 이후에 10년, 20년, 30년 후에도 활용할 수가 있어야지 됩니다. 근데 전자기록은 생산 당시에 사용했던 응용 시스템이 10년, 20년, 30년이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록은 남아있지만 복원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뭐 기록 관리의 가치가 많이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 보존 포맷으로 변환 과정을 거칩니다. 장기 보존 포맷으로 변환을 하게 되면은 10년, 20년, 30년 후에 설사 생산 당시의 시스템인 아래 한글이나 뭐 파워포인트나 엑셀이나 이와 같은 시스템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재현할 수 있는, 다시 볼 수 있는,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말하고요. 한 발 더 나아가 국제 표준 기준에 부합하는 시스템으로 평가됨으로써 우리나라는 기록물의 생산부터 보존, 활용과 폐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In 2007, we were given a very interesting project by Korea's Blue House related to its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system. Fortunately, when that tool was applied to the Blue House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system, it turned out to satisfy all of the international criteria and compared very favorably with those of other countries. 이러한 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것이 바로 청와대 기록관리 비서관실입니다. 기록관리 비서관실에서는 전자기록뿐 아니라 비전자기록들도 모두 모아 기록관리의 최종 단계인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되기 전까지 보존 관리합니다. 과정상에서 무언가 우리가 어디서부터 뭔가를 받았다라는 거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기본적으로 먼저 문제는 뭐냐면 유사하다라고 해서 내용상의 차별을 두지 않고 모두 다 그냥 과제 안에 있는 업무 보장 모두 다 특히 이관 전까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으로 공개 여부, 비밀 여부, 지정 여부 등 기록의 속성을 다시 점검하는 재분류 과정이 있습니다. 이 또한 기록관리 비서관실의 주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기록 재분류의 의미라고 하면 일단 그 법적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공개를 원칙으로 해서 기록을 생산 단계가 아닌 그 유통 후 이관 단계에서 한 번 더 공개를 그 원칙으로 해서 비공 기록을 공개하는 이런 재분류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지난 2004년 하반기부터는 기록관리 혁신을 위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해왔고 지난 2008년 1월 25일 드디어 대통령 기록관으로의 1차 이관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기록관으로의 이관은 전체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참여정부의 기록 이관 현황은 우선 전자기록은 이지원 시스템 기록, 개별 업무 시스템, 홈페이지 기록물 등을 포함해 모두 284만여 건이 이관됩니다. 전자기록은 기록관리 시스템을 거쳐 외장 하드에 저장된 후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됐습니다. 비전자기록은 크게 5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종이기록으로는 대통령 서한과 부서 업무 기록, 대통령 행사 자료 등이 포함되고 동영상, 사진과 필름 등의 시청각 기록, 대통령 선물과 대통령 상징물, 그리고 정부 부처가 발간한
정책 간행물 등이 모두 비전자 기록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비전자 기록 역시 목록과 실물 모두 기록 관리의 최종 단계인 대통령 기록관으로 옮겨졌습니다. 참여정부가 생산한 모든 기록물의 대통령 기록관 이관은 정부 수립 이후 6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실행된 것입니다. 청와대 브리핑과 홈페이지 같은 웹 기록물 역시 공공기록물로서는 처음 이관되는 것이며 특히 참여정부의 기록뿐 아니라 이관되지 않은 채 청와대에 남아있던 역대 대통령 관련 기록과 대통령 선물, 상징물 등 약 5,200여 점의 행정박물까지 포함되어 있어 그 의미가 한층 큽니다. 바야흐로 대한민국 기록 문화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행정 환경이 변화하면서 생산되는 기록 역시 종이 기록에서 전자 기록 중심으로, 비공개 관행에서 적극적 공개와 열람으로, 그리고 보존에서 활용 위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국가기록관리 역시는 이러한 행정 환경의 변화를 모두 감안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개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2일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기록관을 방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여러분들에게 기록 대통령으로 그렇게 기억되고 싶습니다. 대통령 기록관의 설립은 대통령 기록물의 완전한 보존과 활용을 위해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기록관리 혁신의 중점 사업입니다. 앞으로 대통령 기록관에 보존될 기록은 이지원 문서를 포함한 전자문서 284만 건과 종이기록, 시청각 기록, 대통령 상징물 등을 포함한 약 400만 건. 이는 기존에 관리되고 있는 역대 8명의 대통령 기록 33만 건에 비해 12배나 많은 양입니다. 양적인 증가뿐 아니라 정책 운영의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질적으로도 향상된 기록물이 대통령 기록관에서 철저히 보존, 관리, 그리고 활용될 것입니다. 참여정부 기록관리라는 것은 단순한 그 기록 보존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말하자면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해서 언제든지 접근하고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지식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아주 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참여의 확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 공개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관련 자료들을 편리하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청와대 등 대통령 기록물 생산 기관의 33개 웹기록은 홈페이지 원형 그대로 보관하고 일반 국민들이 참여정부의 정책 이행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대통령 기록물은 정리가 완료되는 대로 공개가 가능한 기록물부터 차례대로 대통령 기록관 홈페이지 그리고 방문객들에게 제공됩니다. 전직 대통령들은 대통령 기록관의 전용 열람실을 통해 기록물을 활용할 수 있고, 일반인들은 역대 대통령의 선물이나 상징물 등을 기획 전시 등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기록은 바로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록관리 혁신은 이제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앞으로도 기록 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 전문적인 인력 양성과 배치, 기록의 소중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 등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기록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역사이자 민주주의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제 그 기록들을 어떻게 하면 유용하게 활용할 것인가는 바로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과제입니다. 기록은 역사이자 민주주의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사실 그대로의 올바른 역사를 알고 그 역사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기록. 기록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민주주의는 오늘과 내일의 가치를 만듭니다. 대한민국 기록문화의 혁신은 여기서 출발했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투자가 기록에 대한 투자다. 기록에 투자하면 미래 우리 아이들에게 큰 번영과 기회를 남겨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기록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국가적으로도 투자를 하도록 우리 시민들이 모두 함께 독려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이 그야말로 기록 문화의 강국, 기록 문화 선진국이 되도록 그렇게 함께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